가끔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달콤 법률 소금 상식 그냥 본인 채널 까먹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이쯤이니까 채널 닫으시죠 그냥. 오늘 다룰 내용은요. 개인정보 보호 방침 작성 방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보호조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뭘까요? 개인 정보란 이제 생존하고 있는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중에서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 정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생년월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죠. 집 주소도 포함이 되고요. 직장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요즘 전자상거래가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통 이름은 쓰잖아요. 이름. 그런 정보를 수집한 사업자들은 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해서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뭐 개인정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물론 이제 개인정보의 중요성 다 알고 있는데 네. 왜 개인정보가 중요한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라는 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따라와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뭐 유출하면 안 된다든지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이전해서는 안 되고 유출시켜서도 안 되고, 이런 의무를 부담하니까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중요하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나에게 방문을 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러면 이 유출은 보통 내가 개인정보를 줬던 누군가로부터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원치 않는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험에 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또 특히 개인정보라는 게 요즘은 재산적인 가치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뭐 스팸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고, 홍보 문자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에 다 개인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더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나는 무엇인가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나 어떤 사업자의 입장에서나.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항상 스타트업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 개인정보는 사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오늘은 사업자한테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긴 해요. 필요하다면 개인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뭐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판례가 있다 한번 쭉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라는 거는 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보통 수집을 한 다음에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로는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해서 게시를 해야 되고, 또 위수탁할 때 개인정보 위수탁과 관련된 지침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방법부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는 사업자들이 이제 잘 이런 부분들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요. 오늘도 그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링크를 걸어두면 그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회사가 보통 회원들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어떤 사람이 또는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돼서 이걸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이용을 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 또 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일을 수행하는 주체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제 작성할 때 주체는 회사가 돼요. 주식회사 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식회사 한이라는 데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용 약관을 게시를 하고 이제 회원들로 하여금 가입을 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면 이름 한서희, 뭐 생년월일 몇년 몇 월 며칠, 뭐 주소 뭐 이런 걸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가입을 해서 입력을 딱 이용자가 쫙 했어요. 사업자는 그 정보를 딱 받죠. 이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적어놓은 문서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고, 법에서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잘 확인이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게시하는 장소는 인터넷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사업자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해야 되냐? 접근 가능한 곳에다가 그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사무소 등에서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소식지나 홍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또는 일반 일간신문 아니면 계약서에 실어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요즘에는 보통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맨 왼쪽 하단이나 그냥 하단에 보시면 이용 약관이 보통 있고 바로 옆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리 방침 가이드라인에서는 1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보충사항 처리 부서 명칭 등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동 수집 장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과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처리하고 접수하는 부서,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 가명 정보 처리 시 그에 관련된 사항,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추가적인 이용 제공국 관련된 판단 기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기로 정한 사항, 이렇게 1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살펴볼 예정이고요.